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자랑 이런 거 하면 얼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마이너스예요. 1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 적어도 고정 비용이 380쪽에서 400 정도 나가시는 거네요? 무서워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그린살롱 대표 송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용실 상장 곡선 프로젝트 두 번째 원장님을 찍으러 갔는데요. 이제 이 원장님 울산에 계신 원장님이었어요. 사연을 일단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연인데 한번 직접 제가 울산을 가서 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새벽차를 타고 제가 울산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울산에 도착했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도부장님과 함께 이제 한번 왔는데요. 울산은 처음 와보는 곳이라 또 기대도 되고, 이제 여기 원장님께서 어떤 지금 상황이신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또 배울 게 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용실에 도착했고요. 오늘 도착한 곳은 울산의 갈롱 헤어라는 미용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권도 나쁘지가 않고요. 저번에 촬영했던 동두천과는 또 다르죠. 상권이 되게 또 좋은 상권이시긴 한데 어떤 부분들이 조금 힘든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손님 있고. 아하. 계시고, 얘는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이게 원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인수한 거예요. 아, 원래 기존에 있던 인테리어 자리를. 되게 분위기도 있고 좋아요. 커피숍 같이 그냥 네. 네, 이렇게 계단 한층 올라가면 여기를 미용실을 인수를 하셨던 거였잖아요. 네. 원래 미용실을 하셨던 거예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직원으로 한 4,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오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생각만큼의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기술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오픈하기 전에도 마케팅 쪽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마케팅이 안 되고 약간 서비스적인 부분도 조금 약한 것 같고, 고객들의 왔을 때 좀 젊은 층은 좀 마음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커트 이런 건 하겠는데 약간의 대화나 이런 거 부분에서는 상담적인 네, 부분들. 상담적인 오케이. 1번은 일단은 마케팅적인 부분, 네. 2번은 고객을 상담하고 응대하는 네. 그런 부분들. 이거 채우면 되고, 이거 오늘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미용실 인수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은 내가 근데 하면 어느 정도 며칠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며칠 안 나고 다달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약간씩 늘긴 하는데 그게 내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런 반면 내가 또 나의 문제점은 크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막 이걸 성장하길 바라니까 안 되고, 방법을 사실 잘 모르겠어. 내가 이거 했을 때 될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 대개 5만 원이 물세거든요. 105만 원. 뭐 다른 그 외에 또 나가는 게 얼마예요? 이거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전기세 15만 원, 약값은요? 50 내외 선에 되는 것 같아요. 50만 원 선? 네. 정수기하고 청정기가 7만 원 정도 나와요. 7만 원. 그러면 지금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 지출이. 그죠? 지출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네. 그쵸. 그럼 아까 봤을 때 뭐 쓰고 계셨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노점을 새롭게 쓰시고 그래요? 저도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새싹기 그게 뿌리 염색이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되게 용량도 많고. 새싹기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맞아요. 촬영한다고 저희가 넣으신 거 아니죠? 아니 의도치 않게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여기다 원장님 지금 카드를 쓰시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할 때 약간 대출 받은 거죠. 카드론으로. 아니 왜 카드론으로 받으셨어요? 왜 사업자 대출로 안 받고? 그때는 안 되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안 바꾸셨어요? 그 이후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상사는 생각만큼 안 되니까 나가는 게 약간 몰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감정이 맞아요. 무너지죠. 밤에 진짜 잠이 안 오는 걸 제가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존 180이 나가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자랑 이런 거 하면 얼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네. 마이너스예요. 한 2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 적어도 고정 비용이 380쪽에서 400 정도 나가시는 거네요? 아, 그러네. 이해가 됐어요, 딱 이제. 무서워요, 저 지금. 저는 네. 솔직히 한 며칠 한 600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전에 원장님이 보니까 600 정도 했는데 이 원장님은 저 정액권을 잘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달천을 계속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액권 끊긴 끊는데 이게 손님 고객 수가 그죠? 제가 아직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가 힘들잖아요. 지금 정액권을 좀 끊어놓는 것도 사실 다음 달에 뭐 겁나
그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수익 안 잡히는 거잖아. 일단은 정액권 비율도 50%대 50%로 맞추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 손님 100명이 온다. 50명. 그러면 50명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원장님처럼 순환이 되면서 매출이 1000만 원대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일단 먼저 차근차근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제 답이 조금 나오는 게 일단은 지금 매달 그냥 원장님이 숨만 쉬어도 400만 원의 고정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엄청 힘든 거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 그 프로그램 잠깐 봤을 때 매출대가 3,400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번 달에 420. 420? 그럼 안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4개월 동안 지금 봤을 때 지금 첫 달에 한 350. 이때 둘째 달에도 둘째 달도 400 정도 했었어요. 400. 그 다음에 지금 셋째 달도 420. 420? 조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법은 딱 하나네요. 신규 고객을 일단 창출해야겠네요. 신규하고 재반. 신규랑 재방. 그러면 일단은 신규는 일단 마케팅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이제 알려드린 대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절대 손님 안 옵니다. 제가 오늘은 상담하는 법부터 한번 다 집어드릴게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핵심적인 포커스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것만 잘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여기 사사키 측에서 도움을 또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광고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부부장님? 맞습니다. 예. 네. 오늘 광고를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거는 잠깐일 거예요, 아마. 이 매출선에서는 더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맞춰가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오픈해서 장사 안 될 때 힘들어요. 힘들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자신감이 떨어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은 지금 부족하신 게 아니라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됐다. 그래서 이거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제가 들어서. 그리고 이제 상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롤플레잉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같이 이제 한번 어떻게 손님과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다 집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고객으로 왔어요. 네. 원장님. 그럼 원장님이 한번 그냥 평소대로 해보시는 대로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하셨던데요. 네. 머리 어떻게 하시게요? 그냥 지금보다 좀 커트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투블럭 하셨네요. 네네. 근데 요즘은 사실 투블럭은 많이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뜨는 부분은 다운펌 네.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이 정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원장님 한번 앉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바로 알았어요, 원장님. 왜 그런지 알았어요. 울산의 말투 스타일인지 약간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원장님 단골 손님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말하는 젊은 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말을 건네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이제 고객님께서 염색을 이제 하러 오셨습니다. 그냥 신규로 온 거예요.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자, 비싼 교육입니다. 자, 고객님이 오셨으면 일단은 고객님이 이제 어떤 걸 원하는지 먼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막 저는 이런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사진을 가져오죠. 그럼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꼭 물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고객님 평소에 머리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불편하세요?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원장님.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오든 단골이어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벌고 그 사람이 나한테 꾸준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그 머리를 하기에 되게 급급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권유하게 되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 사람과 내가 자꾸 다른 편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장님은 이제 앞으로 젊은 층이든 이런 나이층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투블럭 요즘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편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이제 미용을 오래 하셨던 원장님들의 이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다녀보면 요즘 이거 아니고 뭐 이렇게 아니고 항상 뭐랄까 안 돼요라는 개념들이 좀 강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돼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머리가 만약에 엄청 상했어요. 엄청 상해서 이거 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펌하면 안 될 것 같으면 고객님 머리가 너무 상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편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고객님한테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보다 약간 조금만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때 가서 펌하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냥 커트하고 서비스로 그냥 클리닉 한번 해드릴 테니까 나랑 얼굴 좀 계속 보면서 한번 그때 가서 맞춰볼까요? 어때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못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안 돼요. 오늘. 네. 머리 관리 어떻게 했어, 머릿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손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 올라, 오지랖 너무 많다. 심지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게 불편한지 꼭 물어보기. 고객님이 오시면 상담을 하고 나서 항상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 고객님 요즘에 머리 손질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불편하세요? 꼭 물어보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준다? 해결해준다. 그죠? 그럼 단골 되겠죠? 일단 처음에 오신 손님들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줘야 여기는 내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곳이구나. 고마운 곳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래야 소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항상 고객님의 두상을 만져보시고 얼굴형도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원장님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자기에 대한 퍼스널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 머리를 들고 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 머리를 들고 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나랑 잘 어울려? 어울릴까? 항상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급급한 거야. 고객님의 이런 니즈들을 파악을 안 해. 그리고 나서 그냥 머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만 완성도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헤어 디자이너가 150만 명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 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첫 번째, 고객님 어떤 게 불편한지 해결해 주기. 그리고 두 번째, 고객님의 두상과 얼굴형 보면서 생각하기. 자, 근데 여기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나오면 안 되겠죠. 고객님 얼굴 각이 너무 좋네요. 코가 막 납작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편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의 두상을 먼저 꼭 만져보고 파악해요. 그 다음에 얼굴형도 봐요. 이렇게 만져봐요. 저는 살살살 만져보면 이분이 어디에 얼굴이 이렇게 각이 졌고 이런 부분 보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려요. 고객님, 제가 보니까 이쪽이 조금 나오시고 이쪽이 좀 들어가셨네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보완해서 한번 잘라보고, 예를 들어 고객님 각이 졌으면 각이 졌다는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보니까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얼굴형 자체가 좀 세련된 얼굴형이라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어때요? 말 들어도? 기분 안 나쁘네요. 훨씬 낫죠.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 얼굴 너무 둥글고 넓적넓적해요. 그럼 뭐예요? 귀염상이잖아요. 동안상이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얼굴형 자체가 동안상이시네요. 이럴 때는 단발 느낌으로 펌을 하시면 굉장히 더 산뜻해 보이고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단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자꾸 그 부정적인 거를 자꾸 집어 넣으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은 칭찬만 받고 싶어 하죠. 원장님도 칭찬만 받고 싶지 않아요? 그쵸. 네, 누가 원장님 이거 왜 이렇게 못해요? 잘못했어요. 왜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지죠. 처음에는 배워야겠다,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엔 됐다, 나 혼자 알아서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이제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노트에 꼭 정리해 놓으시고 냉장고나 이런 데 꼭 붙여놓고 계속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습관화가 안 되면 힘들어요. 또 까먹어버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딱 봤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느낌이 진짜 도시적이세요. 시크하세요. 그래서 되게 전문가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만 채워주면 사람들은 금방 원장님한테 훅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은 뭐야? 원장님 말대로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원장님은 부족한 게 아니다. 뭐야? 여기서 이제 이것만 더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원장님. 불편한 거 해결해 줬어요. 그럼 좋아하겠죠. 그리고 고객님한테 절대 부정적인 말 안 했어요. 그럼 고객님은 나랑 사이가 나빠질 일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제안하셔야죠. 제안. 그죠? 어떤 거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펌을 했어요. 원장님이 잘하는 펌을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펌을 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머리 손질법. 손질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품 알려드리고, 당연히 좋은 것들을 다 알려드리겠죠. 원장님이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꼭 물어보셔야 돼요. 고객님 평소에 메이크업 어떻게 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뭐예요? 왜 물어보지? 이런 것까지?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같은 경우 메이크업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드톤으로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하신 거잖아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보니까 메이크업 자체를 되게 부드럽게 하시네요. 내추럴하게 하시니까 나중에 염색할 때 붉은빛이 없는 계열로 한번 염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객님 피부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환해 보일 거예요. 나중에 염색할 때 참고하세요. 그럼 제가 고객님한테 장사한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정보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염색할 때 누구한테 올까요? 저한테 오죠. 그죠? 원장님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었죠? 자,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 오늘부터 바로 하세요. 오늘부터 친구든 지인이 오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인이 오더라도 이렇게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해줘서 그 지인조차도 원장님한테 여기 울산 지역에서는 무조건 원장님한테 머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동네에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대다수가 많이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이렇게 두상 만져보고 얼굴형 보고 고객님 어떤 게 불편한지 물어보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까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지금 울산 여기 이 동네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방법을 모르면 계속 더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으면 돼요. 나는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가면 돼요.